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중기부 암호화폐 거래소 만나서 할 일은이라는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2일, 내일이죠. 중기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벤처 미인증을 한다라고 해서 후폭풍이 너무나 세서 아마 진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데요. 지금 반발하는 쪽에서는 벤처 미인증이 결국은 기술 경영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21세기 적기조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기조례라는 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1896년에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영국에서 시행됐던 법인데요.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 한 30년간 시행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로교통법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자동차 최고 속도를 3km, 시속 3km로 해라. 그리고 마차가 붉은 길을 달고 다니면 그 뒤만 따라다녀라. 이런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 때문에 이런 법을 한 30년간 시행하고 나니까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최초로 만든 나라는 영국이었었는데 독일하고 미국에도 뒤지는 결과를 지금 나타나게 돼서 영국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현재 규제 샌드박스나 혁신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건 테스트를 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21세기 적기조례라는 그 표현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서 내일 중소기업 벤처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만나서 비공개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UPS가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추적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 여러분들도 UPS, 페덱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글로벌 운송업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물류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수단의 이동 경로, 그러니까 UPS가 운영하는 자동차, 기차 아니면 비행기 이런 것들의 이동 경로나 목적지, 그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운송 계획 정보들을 전부 블록체인화 시켜서 블록체인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1차, 2차 데이터를 구분해서 이중으로 정보를 추적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 이 물류 컨소시엄에 가입을 하고 작년에 한 50억 개 정도 현재 운송을 했다고 하니까 세계 각국이 지금 모든 기술 면에서 지금 코인스트로에서도 보셨겠지만 기술과 관련된 개발을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벤처에서도 제외시키겠다 이런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의 장동닷컴이라고 가장 큰 물류 회사 전자상거래 회사가 기업용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회사가 기업 자체 앱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서 싸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JD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사용하기 쉬운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데요. 기업 고객이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작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업이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 태평양보험이라는 회사가 1호로 사용자를 했는데 이 회사는 전자송장 추적하는 시스템을 현재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계 각국이 이런 시스템들을 테스트하고 있거나 계속 실행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두 번째 이슈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마찬가지로 중국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1천억대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산시성 공안들이 해커 3명을 암호화폐 절도 혐의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약 1천억대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중국에서는 거래나 이런 게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도난 신고를 하니까 이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 명을 먼저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약 한 3만 건의 거래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한 명을 먼저 검거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또 나머지 2명을 더 검거해서 3명을 현재 검거한 상태인데요. 중국 사상 최대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력을 잠깐 보면 10대 초반부터 해커 생활을 시작해서 IT 회사에 들어갔다가 다시 전문 해커로 활동하는 20대 사람들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사람들이 한 방식을 보면 악성 코드를 피해자 컴퓨터에 심어갖고 암호화폐 지갑을 털어갔다 그래요. 막 잘게 잘라가지고 눈치 못 채게 했다는데 그래서 중국 공안에서 내놓은 의견은 암호화폐 지갑이 있는 컴퓨터로는 보안성이 약한 인터넷 채팅이나 인터넷 게임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현재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들도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컴퓨터를 가지시고 게임이나 채팅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 번째 이슈로 올려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슈인데요. 한국에 진출한 중국 거래소의 실적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중국계 7월 중국계 사이트 이용자 수가 국내 이용자의 국내 이용자가 10만 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닐스넷 코리아 클릭이라고 이런 사이트 접촉하는 걸 조사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3% 수준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7월달 조사 내용을 보면 빗썸이 약 한 149만 명이 7월달 동안에 접속을 했다는데 이게 그동안 빗썸이 무슨 뭐 해킹 사태도 있고 거래 중단 사태가 있었고 한 60만 명이 감소한 실적이라는데요. 그다음에 업비트가 96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국내 업체들은 그 이하로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근데 후오비가 10,000명, 바이낸스가 30,000명, OK코인이 14,000명 정도. 현재 그 중국에서 진출한 금년 3월부터 진출한 그 중국 거래소도 실적이 이 정도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분석한 걸 보면 중국 거래소들에 틀리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거래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 거래 계좌 문제가 있고요. 현재 중국에서 넘어왔던 중국이 중단을 시켜놓으니까 넘어왔던 투기 자본들이 철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코인들이 펌핑이라고 해서 자꾸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코인의 이상 급등점이 문제라고 하는데 뭐 상장하는 회사들한테 상장 수수료를 수수한다는 소문도 있어갖고 뭐 신뢰성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저희가 그 거래를 할 때는 거래소의 신뢰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뉴스에 이제 정부가 85개 항목을 점검해서 9월달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